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밤사이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이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말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흐리거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여기는 습도가요. 50에서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의 평균 습도는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염에다가 막바지 장마까지 겹치면서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아졌다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장마철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청결히 하고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또한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각종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리누르는 무거운 기압 때문에 우울증이나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네요. 그래요. 또 이 습도가 높고 햇볕을 쬐을 수 있는 날이 적어지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쉽게 화를 내게 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지금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장맛비 언제까지 얼마나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당진, 태안 등지로는 호우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50mm고요. 충남 북부에서는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2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진 29도, 홍성 29도, 보령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막바지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막바지 장마철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원 아나운서는 이렇게 비가 오면 네. 어떤 음식이 먼저 떠올라요? 저는 일단 국물이 얼큰한 수제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수제비 좋죠. 그리고 사실 뭐 늘 먹어도 맛있는 떡볶이나 뭐 부침개, 빈대떡 이런 거 너무 생각나죠. 거의 다 밀가루 음식이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밀가루 음식이 더 당긴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밀가루에는요, 감정을 조절해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가 들어있는데요. 비가 오면 혈당이 좀 낮아지게 된대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밀가루 속에 있는 전분이 혈당을 높여주고요. 또 처진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파전, 부침개, 칼국수뿐만 아니라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의 매출량도 급증한다고 하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장마철 비가 오는 날에 내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음식 하나쯤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장마철 이겨내는 나만의 힐링 푸드는으로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진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감정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 닭볶음탕, 아니면 매콤한 떡볶이, 아니면 그 매운 낙지볶음 있잖아요.
벌써 막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벌써 기분이 네. 좋아지는 네. 것 같은데요. 뭔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오늘 소개해 주실 명소에서도 맛있는 별미 드시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서산의 싱싱한 제철을 맞은 별미를 맛보고 왔는데요. 또 떠오르는 충남 서산의 원도심에도 다녀왔습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충남 서산의 멋과 맛을 따라서 가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먼저 서산시 중심에 자리한 서산시청에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은 서산 구경 중 하나인 삼길포항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최근 새로 생긴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서산 원도심에서 삼길포항까지 날 따라와요. 새로운 명소를 찾아 도착한 서산 원도심.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독특한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한적한 골목을 따라 도착한 목적지에서 오래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남양여관? 뭔가 분위기가 신기한데? 새로 생긴 명소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여관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문화도시 사업단 서산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봐두셨다가 여기를 주인께서 부수려고 하는 거를 안 돼! 하면서 막으시고서 여기에다 기록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건립된 옛 여관이 이젠 기록 저장 공간으로 변신한 건데요. 서산의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저마다의 추억과 사연을 품고 곳곳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서산에 살았던 그 원주민분이신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에 옷이 좀 뭔가 옷으로 보이세요? 옛날 그 유치원 아이들이 입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마 문화원에서 콘테스트 같은 거 있죠. 사진 콘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 내신 거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겨주셔서 만드는 거거든요. 방이었다는 거잖아요. 객실로 쓰던 공간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1970년대 서산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흑백 사진 속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택시 승강장과 버스 터미널 등 옛 번화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중앙통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번화하고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나 봐요. 예, 90년대까지 저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고로 번화가였어요. 근데 요즘 도시가 다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사람들한테 옛 기억도 보여주고 젊은이들한테는 이렇게 번화했던 곳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기록들을 쌓아서 원도심을 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이곳에 기록보관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서산 원도심에 조성된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는 길. 옛 중앙통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아기자기한 점포가 이어진 골목에서 강습도 하고 작업도 하는 색다른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산 원도심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예쁜 공간이 있어서 들어와 봤거든요. 네. 일단 뭐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자기와 레진으로 아트토이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 작업실에서 지금 막 작업 중이었어요. 이곳은 바로 서산시 문화도시 사업단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활동 향유를 위해 마련한 시민 상점가인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거리가 원래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심지가 조금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다른 문화적인 공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서 곳곳에서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상점가는 작업 공간 외에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천안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들어가기 힘든 그런 갤러리의 틀을 깨고 지금 저희는 이런 서산 시민들이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차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누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춘 편안한 분위기의 갤러리에서 보다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
또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뭔가 잘 알진 못하지만 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저희 갤러리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 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가 생겨난 이후로 2개의 갤러리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 찾아주시면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들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산 원도심. 이번엔 서산 출신 청년 작가들의 작품으로 조성된 벽화거리를 찾았는데요. 약 250m 정도의 거리를 따라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동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그 건물 벽에 네. 이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예. 귀여워라. 다 예뻐하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요. 신기하게 좀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게? AR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재밌죠? 와. 어머. 이 작품이 작년에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그 앱입니다. 정말 오늘 서산 원도심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재밌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다양한 공간들 많이 볼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옛 추억을 살리고 새롭게 탄생한 서산 원도심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서산 구경 중 하나인 삼길포항. 서산 앞바다에서 갓 잡은 수산물들이 모이는 수산물 시장부터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제철을 맞은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삼길포항에 딱 왔는데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있거든요. 네. 요즘 좀 어떤 게 제일 좀 잘 나가요? 요즘에는 우럭이죠. 이렇게 우럭이, 어머. 싱싱한 우럭이. 아 이게 우럭이에요, 이놈이? 예. 삼길포항에서 제철을 맞은 우럭을 좀 더 싱싱하게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어선들이 모여있는 선착장인데요. 서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우럭을 그대로 바닷물에 보관하고 있다가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 곳입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게 팔딱팔딱 뛰는 게 마치 무슨 그 소리. 싱싱한 소리.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대표 횟감 우럭. 철분과 칼슘은 물론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여름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와 이렇게 선상에서 떠주신 회를 가지고 왔더니 맛있는 한상 차림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우럭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먼저 새콤하고 달콤한 초장에 찍어서 한 입 맛봤는데요.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이 역시 일품입니다. 이번엔 상추에 우럭 넣고 마늘, 고추, 양념장 올려서 또 한 입. 제 표정만 봐도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고소한데 회가 달아요. 달아. 너무 맛있다. 참 맛있지요. 네. 여기 삼길포 회는 전국에서 진짜 많이들 먹으러 오고 제일 싸고 그거 싱싱하고 아주 달짝지근하고 탱탱하고 참 맛있어요, 회가. 매년 이맘때면 삼길포항에서 우럭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물고기를 가둬서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독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직접 잡은 우럭은 회로도 또 이렇게 매운탕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매운탕으로 끓이면 생선 특유의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잘 우러나는 우럭. 얼큰하고 고소한 맛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축제 때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 맛있는 우럭과 독살 체험해가지고 거기서 우럭 잡아와가지고 가서 또 그걸 해 떠서 같이 매운탕 끓여서 먹으면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고 맛있어요. 너무 재밌겠어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서산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록보관소와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한 서산 원도심부터 여름별미 우럭을 맛본 삼길포항까지 서산의 멋과 맛을 즐긴 하루였습니다. 네, 서산의 멋과 맛을 찾아 떠난 여행.
삼길포항부터 원도심까지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 개관한 서산 원도심 기록보관소는 이 내부가 마치 그 설치 작품처럼 멋지네요. 네, 보셨잖아요. 예. 이게 독특한 구조와 또 복고풍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미 SNS상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서는요, 이색적인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인생샷 콘테스트, 그리고 추억의 등목 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아마 자녀들과 함께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는 갤러리부터 해서요. 귀여운 동물 조각이 있는 벽화마을도 둘러보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발길이 원도심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네, 특히 아까 그 보신 기록 보관소는요, 개방한 지 일주일 만에 100여 명이 찾아갈 정도로 원도심의 활력소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부터 공연까지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서산 구경 중 하나인 이 삼길포항도 매력적인데 매년 이 삼길포항에서 열리는 우럭축제에서 독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그 우럭축제는 언제 열리나요? 네, 우럭축제는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열리는데요. 말씀하신 독살 체험으로 잡은 그 우럭은 바로 싱싱하게 회와 매운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체험이 끝난 뒤에도 물론 맛있는 우럭을 맛보실 수가 있고요. 또 8월에 되면 버스킹 공연이나 또 서커스 공연 같은 다양한 공연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꼭 가보세요. 네.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서산 쪽으로 찾아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철 맞은 우럭도 맛보고 이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오래된 여관 건물을 재활용해서 재탄생한 기록 보관소처럼 이 역사와 또 추억을 간직한 옛 건물들이 사라지기보다는 새로운 공간으로 더욱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장마철에 힐링 푸드도 좋지만요. 아침엔 퀴즈로 활기를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주 날 따라와요에서 이 우럭 축제 준비에 한창인 삼길포항에 다녀왔잖아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삼길포에서는 축제 기간 중 서해안 지방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이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함정어구의 일종이죠. 해안에 돌을 쌓아 밀물과 함께 들어온 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획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독살, 2번 그물, 3번 작살. 네. 뭐 다 아시겠죠? 앞서 함께 하셨다면 네. 금세 답을 고르실 텐데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리자면 옛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이렇게 궁정에서는 어떤 왕권을 두고 이렇게 암투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뭐 이렇게 독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왕을 뭐 살해한다든가, 예, 그렇죠, 예. 네, 방법이 다르긴 한데 네, 단어가 그게 이건 똑같아요. 아니지만, 네, 맞아요. 이 단어를 잘 들으시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독살입니다. 독살은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고기를 잡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전통 어법인데요. 이 방식은 고대 이래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서산 지역의 어촌과 이 섬 지역에서 주로 활용했던 어업 방식인데 네. 20세기 이후에 이런 방식도 다 사라지고 이제 독살, 우리가 체험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죠. 개와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개에 관한 상식 문제입니다. 개의 건강 상태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곳이 바로 코죠.
건강한 개의 코는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콧물이 흘러서, 2번 혀로 코를 핥아서, 3번 물을 많이 마셔서.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김정은 아나운서가 반려견 2마리나 키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자주 낼름낼름 거리긴 해요. 그리고 저희 집 아, 강아지들은 그래요? 예. 건강하기 때문에 코가 촉촉한데 그렇게 혀를 낼름거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시로? 네. 오, 네. 예. 이유가 다 저는 그게 있군요. 배가 고파서 낼름거리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봐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왜 코가 촉촉했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혀로 코를 핥아서입니다. 개의 코가 항상 촉촉한 이유는 개들이 자신의 코를 계속해서 핥기 때문인데요. 코가 촉촉하면 공기 중에 향기 입자를 끌어당겨서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개가 코를 혀로 핥게 되면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우리나라 화폐만 만들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그 화폐가 있는데 네. 이 화폐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전 세계 나라가 과연 그 나라에서 이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 이게 먼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화폐도 좀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에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한국조폐공사인데 다른 나라 지폐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알쏭달쏭합니다. 네. 자, 한국조폐공사는 우리나라 화폐만 만들 수 있을까요? O일지 X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로, 이스라엘 세켈, 태국의 바트 등 세계 30여 개국의 주화와 은행권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저희가 우리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화폐 박물관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이렇게 돈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꼭 들러보시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지어 추는 춤을 원무라고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무로는 강강술래를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강강술래랑 인연이 깊은 인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사람 수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강강술래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은 누굴까요? 1번 강감찬, 2번 을지문덕, 3번 이순신. 네. 뭐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바로 답이 보입니다. 예. 네. 굳이 뭐 힌트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시간도 뭐 많이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100% 나와야죠, 문제입니다. 이런 예. 문제는. 맞아요. 임진왜란 중에 강강술래를 이용해서 사람 수가 많아 보이게 했던.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이순신입니다. 강강술래의 유래 중 하나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진도와 해남의 해협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에 비해 아군의 수가 적자 위장술로 섬의 여성들을 모아 강강술래 놀이를 하게 해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임진왜란에서 유래돼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예술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속 놀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예.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경제 용어 중에는 동물의 이름을 딴 것들이 많은데요. 이 단어 역시 동물의 이름을 딴 경제 용어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소유물을 빗대어 하얀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강아지, 2번 코끼리, 3번 독수리. 네.
이 아저씨는 이게 손이라고 하죠. 예. 코가 손이죠? 네. 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예. 이 아저씨는 땡땡땡 아저씨는 코가 네. 손이래. 예, 그렇죠. 과자를 줘도 코로 먹지요. 그거 맞죠, 과자?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코끼리입니다. 고대 동남아에서는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했는데요. 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선물을 받은 신하들은 대부분 파산했다고 합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유지 관리에 거액을 잡아먹으면서 쓸모는 없는 경기장을 일컬어서 하얀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3분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0178번, 0280번, 4879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산을 좋아하면 인자하고 바다를 좋아하면 지혜롭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바다를 더욱 슬기롭게 지혜롭게 즐기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죠. 네, 그렇습니다.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떨치고요. 바다에서 즐기는 다양한 수상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믿을 건 역시 바다뿐이죠. 하지만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힐링됩니다. 수영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금방 배웁니다. 파이팅! 올여름엔 금오도 바다에서 마음껏 놀아보자고요. 돌산 신기항에서 뱃길로 15분, 명성 황후가 사랑한 섬, 비렁길이란 이름으로 그 명성자자한 금오도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금오도 여천항에서 차로 5분여를 더 달리면 멋진 캠핑장이 등장하는데요. 글램핑장부터 폐교를 리모델링한 펜션까지 마을 분들이 직접 꾸린 힐링 공간입니다. 오, 역시 어딜 가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이 금오도입니다. 오, 발견했어. 이야,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뭐 바닷가에서 뭔가 많이 한다, 놀 수 있다. 예. 이래가지고 저희가 급작스럽게 이러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이 남면 소재 초등학교 네네. 생존 수영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 배워볼 수 있습니까? 아, 있죠. 예. 아,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아, 이제 뭐 준비만 해갖고 오시면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아, 수영복으로?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 저를 통해 알아보시죠. 금오도표 바다체험 1교시, 물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교육입니다. 페트병에 우리 지금 현재 물이 없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죠? 그러면 물이 떠 안 떠요? 뜨겠죠? 보통은 수영장에서 이뤄지지만 이곳에선 실전 그대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발차기로 그대로 누워서 발차기하고 나갑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출법과 구조를 기다리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교육. 자, 지금부턴 리포터의 명연기로 확인해 보시죠.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한 남자를 향해 누군가 던져준 페트병이 결국 생명줄이 되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 오, 살았어. 생존 수영 교육의 포인트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결국 바다와 친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살려주세요. 시우야,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시우야, 이거 좀 잡아. 시우야, 괜찮지? 시우를 살렸다. 섬에 사는 아이들이 수영할 줄 아는 아이들이
봤더니 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울던 아이들이 야. 다들 생각이 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생존 수영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 친구들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와, 재밌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랑 사람 많았는데 재밌었어요. 표 생존 교육 성공. 이 바닷가에 오면 말이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노클링. 오. 나의 전경을 오롯이 나의 몸에 의지하여 볼 수 있는 그 광경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노클링 그 바다에 시술하기 전에 간단히 장비. 금오도표 바다 체험 2교시 스노클링. 물안경과 호흡을 도와줄 스노클, 오리발이 준비됐다면 착용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알아야겠죠? 직접 물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연습. 예. 문제 수경을 차게 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네. 그랬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수경 물 빼기. 수경 물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산 상태에서도 호흡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수경 물려드릴게요. 예. 그 상태에서 차분히 입으로만 호흡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어려운데 금방 터득돼요. 이거 연습 필요하군요. 야, 연습. 그래서 밑에서 연습하고 바다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연습과 동시에 실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금오도 바다 체험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와 한 몸이 돼볼까요?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자유자재로 즐기려면 우선 오리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배영이란 이제 변형입니다만은 상하로 듣다가 다리 힘들다 그러면 걸렸다 나왔다. 걸렸다 나왔다. 네. 이 스노클링 하면 바닷속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취미생활보다 좋죠. 제가 원래 수영도 못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금방 배울 수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와, 저희는 이제 물속 체험을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출발하시죠. 렛츠고! 호기롭게 시작된 바닷속 체험. 그런데 왜 얼굴만 보이는 거죠? 근데 물에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의 바닷속 날씨는 흐림. 이번엔 스노클링 배운 걸로 만족해야겠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다음 체험으로 고고! 좋아요. 금오도 세 번째 체험은 방풍잎 따기. 풍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진 금오도 방풍은 해풍을 맞고 자라 그 맛이 더 뛰어납니다. 방풍나물이고요. 말 그대로 풍을 방지하는 나물인데 이 금오도 특산이에요. 그래서 이 금오도가 특히 좋은 게 터질도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오는 해풍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고 여기서 씨를 받아요. 이게 방풍이 좀 커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 웰빙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방풍전. 섬마을의 해산물 인심까지 넉넉하게 챙겨 넣은 방풍전. 그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야, 표정이 다 했습니다. 바다 체험 후에 먹는 거라 더 꿀맛이죠? 떡가루 보면서 뒷맛이 향이 있는 방풍도 그 맛이 있습니다. 뽀빠이야 시금치가 생각납니다. 뽀빠이야 시금치. 포즈는 어떤 포즈? 이런 포즈. 방풍으로 원기 회복했으니 다시 바다로 나가봐야겠죠. 이번 종목은 카약. 못 젓는 법만 제대로 익히면 누구나 쉽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양 레포츠입니다. 바다에서 놀고는 싶은데 몸에 물 닿는 건 싫다는 분들을 위한 단돈 10,000원의 행복. 그냥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게 재밌어요. 힐링됩니다. 힐링. 두 사람의 사이가 좋으면 싱싱, 사이가 별로라면 좋아질 때까지 팔 운동도 제대로 되겠죠? 자, 이번엔 신상 바다 체험을 즐겨볼까요? 캠핑장 안에 새롭게 문을 연 온가족 바다 놀이터, 가두리 낚시터입니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오는 고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 뭐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얘도 방송에 나오려고 예. 방송에 나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기다림. 과연 다음 손맛의 주인공은 누구? 긴장감 속에 등장하는 돔 한 마리. 와, 1등. 현재까지 1위. 그런데 이분은 고기를 배로 잡으셨네요. 실내 낚시터 같아요. 천대 낚시가 되고. 이런 낚시터라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즐겨도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상 낚시로 손맛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죠. 예, 막 입질이 오네. 볼락, 예, 막 용치 올림에 다 옵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재미도 있구나. 전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보였거든요. 정말로. 그럼 왜 낚시하나 그랬는데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게 딸려올 때 그 묘한 느낌. 그 묘한 느낌이 이분에게도 왔습니다. 심지어 2배로. 선생님하고 영치 2마리 다야. 와. 2마리. 야, 얘는 살짝 걸쳤어. 오늘 낚시 처음 해보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모두가 들떠있던 그 시각. 모든 행운은 가두리 낚시터에서 다 했나 싶었을 바로 그 순간. 와! 드디어 성공! 빰빰빰빰빰빰빰. 우! 이게 뭡니까 근데? 생선 이름 좀 모르면 어때요? 덕분에 바다를 제대로 즐겼는데요. 섬마을 금오도가 선사하는 바다에서의 즐거운 추억. 그 짜릿한 여름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자, 환상의 섬! 오늘 이곳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금오도로! 오세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이 있던데 네. 오늘 중요한 생존 상식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졌을 때 네. 별다른 구명 도구가 없다면 빈 페트병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또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점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계획하신 분들은요, 카약 체험도 할 수 있고 바다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여수의 섬이었죠. 금오도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여름철에 좀 물놀이를 하고 나면은 좀 출출해지잖아요. 네. 이럴 때 여름철 주전부리를 찾게 되는데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옥수수 아니겠습니까? 요즘 경남 고성군에서는 이 옥수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쫄깃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가, 찰옥수수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옥수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열량이 낮고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철 맞은 옥수수 만나러 경남 고성으로 가볼게요. 옥수수 찜! 옥수수 팝콘! 옥수수 옥수수 진짜 이거 음식 내가 못 사요. 얼마나 이게 맛있는데.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의 계절. 그럴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성의 구간이 있다. 자, 오세요. 옥수수 맛있게 삶아놨습니다. 바로 고성 통영간 14번 국도의 구수한 유혹. 이게 철이 돼야 먹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안 가고 먹고 있다니까. 그래도 먹고 많이 드세요. 보슬보슬 가랑비가 내리는 여름의 주말. 모락모락 가마솥이 입김을 뿜어내면 어디선가 향긋한 맛있는 냄새 옥수수 나는 좋아요. 지금 우리 집 안 되는데 한 20년 전에 한번 사봤다. 아니 비가 이러는데도 옥수수 사러 오십니까? 비가 오고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더 맛있다 이게.
거짓말 아이가. 끝날 때보다 일요일에 비 오는 날 일할 때 두구름할 때 자다가 가면 몸이 얼마나 맛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옥수수만큼 찰지고 부드럽고 맛있고 고소하고 진짜 이거 음식은 내가 못 사요. 얼마나 맛있는데. 해풍 맞고 자라 더 쫄깃탱탱.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고성군 월평리의 주력 작물 찰옥수수. 여기 월평리는 옥수수 마을입니다. 매수, 거운, 공룡, 홍류 124농가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달고 참 맛이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1년에 보통 한 농가당 한 5천만 이상 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부자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여기 유명하잖아요. 찰옥수수. 뭐가 맛있습니까? 쫄깃쫄깃해. 옥수수장이 드신 거 있어. 그러면 사장님들이 다 옵니까? 예. 아스팔트 위에 오아시스.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한 해 옥수수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옥수수를 내다 놓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통영시장에 가야 될 옥수수를 도로에서 다 팔아피고 나서 유래가 되고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덕분에 이맘땐 옥수수 까기 전쟁이다. 까는 게 아니었으면 들어서 안 되겠다, 나도. 그리 가갖고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한번 딱 보면 내는 이게 뭔 말입니까? 이리 쪄도 내피면 이리 돌리피면 싹. 아, 그 손을 옥수수 진짜 잘 까시네요. 소모자들은 그에 틀이 막 붙어가지고 수염이 있어가지고 제 손님 잘 까시네. 옥수수 까기 대하고 등에는 안 빠지긴데. 그렇게 고수의 손을 거쳐 하얀 강냉이를 드러낸 찰옥수수. 차곡차곡 모은 껍질도 어딘가 다 쓸모가 있다는데. 금세 트럭 한가득. 이게 또 가축이나 소, 염소 먹으면 없어도 이게 좋아. 게다가 구수함의 결정체 옹실옹실 옥수수 수염도 한몫 거둔다. 수염 말리 가지고 수입으로 막걸리 값 챙기니까 전에 이 사람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제철 간식이지만 각자의 영업 비밀은 반드시 존재하는 법. 껍질가 달다 아닙니까? 달기 때문에 강냉이가 맛이 시랍고. 식당하려면 옥수수가 딱딱해지고 맛도 없어요. 사카린을 넣어야 옥수수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잘 삶은 게네 맛있는 게 토실토실해. 그날 따가지고 바로 삶는 그날 따가지고. 수분 함량이 무려 50% 이상 차지한다는 찰옥수수. 그만큼 수분의 상태가 옥수수의 맛을 좌우한다는데. 이걸 따가지고 오래 저장을 하면은 수분기가 날아가고 찰진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따가지고 그날 삶은가 패만 그 원치를 하여 그래야 맛이 난다고 그러십니다. 몇 개 안 돼도 안 되네. 여기는 안 되네. 모레 오늘 안 되시죠. 한 3일만 있으면 딱 돼요. 이게. 화요일 날 따면 되겠다, 그지? 수염 대신 놔놓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신 거래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익은 거는 이 수염을 보면은 좀 까면서 말하면 수분기가 없어요. 덜 익은 거는 수분기 많으면서 이거 물렁해요. 끄트머리가. 이것도 수염도 아직 덜 숙성이 덜 됐고 이 보면은 덜 익은 거는 탁 터지면 되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직 덜 익은 이런 거. 맛이 없어요. 드넓은 밭을 가득 메운 푸른 옥수수대. 당연히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겠거니 싶었건만. 이게 한 나무에 하나씩밖에 안 열어요. 무조건 밑에 거는 팔지는 못하지. 이래갖고 뭐 갈라 먹던가 이래 우체해야지. 한 대당 평균 2개가 열리는 옥수수. 슬프게도 상품과 비품의 운명으로 나뉜다. 상품이 안 되는 거는 그 보리차, 팝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상식 또 하나 더. 수염이 흰 거는 까만 옥수수. 까만 수염은 미차르라고 흰 옥수수고요. 이거 흰 수염은 거꾸로 색상이 반대로 이건 흑차르라고 자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흰 수염은 까보면은 이 자식이 띠지야. 자식이 흑차르입니다. 흑찰. 까만 수염인데 이건 하얀 거 아닙니까? 부드럽고 말캉한 미찰 옥수수에 반해 쫀득하고 탱탱한 식감의 흑찰 옥수수. 입맛대로 골라 잡사 보시라요. 한편 고성 읍내에서도
구수한 냄새가 솔솔. 땡겨. 유유지에 그 어린 유치원생들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모종을 심어서 오늘 수확을 하게 되었고 고성 특산물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시식 행사와 농촌 체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니 옥수수다. 발견의 기쁨도 잠시. 힘 따로 마음 따로. 못 따겠어요. 왜 못 따겠어? 몰라요. 전 이만큼이나 땄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 없어서 배 채우려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따먹고 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시선 제대로 사로잡은 특급 이벤트. 지금 옥수수 인형을 만들 거예요. 특산품이잖아요. 옥수수로 만들어줄 예쁜 걸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추억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안녕. 우린 옥돌이와 옥순이라고 해. 장난감보다 더 좋아요. 옥수수는 듣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옥수수 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신기해요. 물론 먹는 것도 빼놓을 순 없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콘까지 한 봉 가득. 쫀득쫀득 옥수수 입에 딱 붙었네. 쫀득쫀득 노란 알갱이가 입안에서 터져. 우리 애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잘 안 먹는데 여기 옥수수가 맛있는데 정말 잘 먹습니다. 팝콘이 진짜 자연으로 만든 것 같고 또는 맛있었고 맛있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똘망똘망 알이 꽉 찬 여름철 으뜸 간식 고성 찰옥수수. 집에서 심심할 톡톡 씹히는 재미에 구수한 향기까지. 맛있는 냄새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드세요. 나는 좋아요. 옥수수. 네, 이 옥수수 수염 색깔과 알맹이 색이 반대라니 재밌네요. 예. 네. 또 이 잘 익은 옥수수는 이 수염에 수분기가 적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옥수수 하면 어릴 적에 누가 깨끗하게 먹는지 친구들이랑 내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줄 길게 남겨놓고서 네. 하모니카 불듯이 흉내냈던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 네, 정말로 먹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옥수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맛있잖아요. 제철 맞은 옥수수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예라 기상캐스터. 네, 올해 막바지 장맛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당진, 태안 등지로는 호우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50mm고요. 충남 북부에서는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2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진 29도, 태안 29도, 보령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막바지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장마철을 이겨내는 나만의 힐링 푸드 자랑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5606번님, 비 오는 날에는 직접 갈아 만든 감자전이 최고입니다. 포슬포슬한 감자가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감자전 맛있죠? 그래요. 직접 만드신 감자전.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3042번님, 장마철을 이겨내는 나만의 힐링푸드. 저는 칼국수와 한방 오리탕이 떠오릅니다. 비 올 때 겉절이 김치와 남편이 만들어주는 칼국수를 먹으면 다른 게 필요 없죠. 따뜻한 오리탕도 추천합니다. 오, 남편이 만들어주는 칼국수. 맞아요. 그냥 칼국수가 예, 아니라 그래요. 남편이 만들어주는. 7813번님, 요즘 무더위를 이기는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대야에 가끔 해먹는 무쌈인데 시원하고 상큼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장마철에 기운을 나게 해줍니다. 보기에도 너무 예쁘네요. 저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건강한 음식이요. 예, 보기 좋습니다. 4670번님, 빈대떡 부쳐 먹기 딱 좋은 장마철입니다. 하루 종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에는 냉동고에 잠들어 있는 해산물들을 총동원해서 지글지글 익힌 해물파전이 정석이죠. 역시 해물파전에는 이렇게 해물이 잔뜩 들어가야 맞아요. 네, 더욱 먹음직스러워요. 거기다 예. 이렇게 노릇노릇해야죠. 그렇죠. 살짝. 맞아요. 예. 2873번님, 비 오는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는 감자전에 막걸리가 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뜨끈뜨끈한 어묵탕까지 함께 먹으면 최고죠. 최고죠. 다른 게 필요 없죠. 다 술안주네요. 3343번님,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저는 얼큰한 육개장이 생각납니다. 또 뼛속까지 시리게 시원한 물회도 요즘 같은 날씨에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 후텁지근할 때 물회 좋죠, 물회. 물회 좋죠. 예, 시원하고 얼큰하고 네. 좋습니다. 예. 8064번님, 장마철에는 역시 뜨끈뜨끈한 감자탕이 최고입니다. 감자탕 국물에 밥을 말아서 고기까지 한 입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먹으면 배가 정말 든든해집니다. 볶음밥 꼭 먹어야 돼요. 그래요, 예. 0587번님, 비가 오면 주로 먹는 곱창, 각종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느끼함을 줄여준답니다. 콩국수와 식빵 피자는 만들기도 쉽고요. 방학 중인 손자가 좋아하는 힐링푸드죠. 또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시는군요. 예. 곱창을 샐러드로 먹기도 하네요.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여요, 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해 주신 힐링푸드 함께 보다 보니까 입안 가득 침이 고여서 참 방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 네.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춤의 향연,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저녁 8시 대전 시립미술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고요. 2019 대전 문학관 문학 콘서트 도종환 시인의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는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문학관 야외 문학관에서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여름방학 맞이 재난 영화 투모로우를 30일 오후 7시 30분에 무료로 상영한다고 하네요. 1인 미디어를 위한 꿀팁, 톡톡한 만남이 오늘 저녁 7시 서난시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 1층 열린 마루에서 마련됩니다. 2019 금강 여름축제 고만하루 국악재즈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28일까지 공주 아트센터 고마 특설 무대 및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가족 뮤지컬 안녕 자두야가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홍주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요, 대전에서 열리는 공연 소식을 소개합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의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과 창작극 마당컬 청사초롱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노안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발병 후에 수개월에서 2, 3년 사이에 실명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황반변성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